안녕하세요.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되게 좋거든요. 나 엄청 건방지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진희 사무장입니다. 이 일로 재판을 하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겠어? 문화재 관람료가 얼마였습니까? 한 사람당 3,00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돌려받게 되는 돈 역시 3,000원입니다. 소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테니 재판을 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맡았던 사건 중에 네. 그 원고 주장이 너무 황당한 청구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는 맞지는 않았어요. 맞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이혼을 해야겠대요. 나는 상대방한테 위자료로 10억을 청구해야겠다는 거예요. 아, 위자료요? 네, 위자료. 대상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위자료로 10억을 받아야겠대. 이혼해서 위자료는 진짜 최대로 받아도 1,000만 원. 그 아무리 결혼 기간이 길고 부당한 대우나 유성이 크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막 단위로 판결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제가 최대로 받았던 게 7천만 원. 네. 그건 뭐 때문에 7천이었죠? 부정행위나 폭행 여러 가지를 엮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 너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입혔으니 나는 10억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판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10억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인지대가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소송 비용도 수수료를 내거든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실제로 판결은 그만큼이 절대 안 나올 거잖아요. 사실 쓰는 돈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거죠. 이혼해주세요. 그러니까 원과 피고는 이혼한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도 한 인지대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있음에도 감수하겠냐라고 묻고 만약에 10억 청구했는데 실제로 1,000만 원 나오면은 네. 엄청 많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 소송 비용을 당신 물러줘야 될 수도 네.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업 정도는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면 되게 이렇게 충격받지 않으세요? 드라마나 이런 거에 폐해가 아닐까 싶어요.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소송 못 받을 걸 비용이 얼마나 생각하면서도 상관없어. 이 재판을 사건을 해서라도 중하게 다루었으면 3,000원 다른 사건과 꼭 차별화해서 돌려받아야 좀 하겠소이다. 평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네. 위자료를 질거하면서 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타면은 그걸 보셨다고 한다면 나도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청구했다 이 말만 보고. 근데 그 위자료 5천 받은 사건 있잖아요. 네. 남편이 부정행위를 아내분 몰래 바람을 네. 거의 20년 가까이 피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지. 상간녀가 오히려 부인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사님이 행태양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보셔가지고 판결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문석 변호사가 엄청 바쁘고 그것 때문에 아픈 걸로 나오고 네. 나 진짜 나의 미래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보면서 공감되는 거예요. 오늘도 김밥 드시고 계시길래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마다 나는 워라밸을 지키면서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적게 맡고 일 적게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네. 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러면서 내가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는 김밥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어떤 재료인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먹어야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들 섞여 있는 것들은 잘 못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이거 눈물 나더라고요. 네. 내 얘기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시는 거예요. 엄청 공감되죠. 정명석 변호사는 일단 육아는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 근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분 파트너 변호사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속돼서 월급 받는 변호사가 아니라 파트너 변호사. 한마다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일정한 부분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자적인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사무장님도 그러신 것 같긴 하던데 좀 일을 하다 보면 이거만 하면 딱 되는데 중간에 놓고 일어서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집중력을 한 번 놓쳐버리면 시간이 두세 배로 느니까. 그리고 약간 내 변태인가? 아니. 약간 카타를 아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쓰고 나잖아요. 그럼 내 서면 엄청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약간 네. 카타르시스를 네. 느끼거든요. 지인 변호사님이 다 저보고 워커홀릭이라고 승부근성 같은 거라 할까? 정말 좀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계속 일 생각나고. 근데 그렇게 하셔서 결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바쁘신데 진짜 치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사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가시 직전까지 계속 수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여자랑 밀회하는 거를 더 가가지고 이제 여자를 한 대 때렸어요. 내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 내 부정행위한 거 인정한다. 뭐 그런 내용 각서를 받았는데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이제 억울하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열받아가지고 머리 상간녀가 특수상해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고소를 한 거라. 난 정의롭고 난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변호사도 붙었지. 자기는 혼자지. 어버버 하다가 완전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있잖아요. 불리한 진술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형사 재판까지. 일단은 특수상에 특수가 붙으면 이게 벌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근데 어제 반대신문상 쓰는데 거짓인 부분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그죠. 네. 우리를 막 시뮬레이션 때리는 막 흉내내고. 네, 서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나 저렇게 때리나. 방향이 맞나, 각도가 맞나, 높이 높낮이가 맞나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또 그 빈틈을 찾아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정말 신문상 정성이 많이 들어요. 추묵화 하듯이 풀매할 때처럼.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이남 남편분과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애프터 사진을 안 쓰셨어요? 쓸 거예요? 향을? 그래서 소자기를 강한 이력하게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의뢰인께서. 쓰라는 말은 아니고 사진 그 누가 찍으신 거죠, 애프터를? 애프 제가 찍었죠. 너무 악의적으로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 바쁨에 대해서 저희 남편 엄청 저한테 화 많이 냈어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갈등을 하다가 내려놓으셨죠. 그 대신 또 나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 그걸 또 바라봐 달라. 잘 벌지 않느냐.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시어머님이 보시거든요. 이런 변호사 관련 드라마들이 이제 나오면 어떠신지. 저는 이런 법정 드라마 있잖아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 같아요.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약간 탐정처럼 변호사들이 네, 증거를 전부 수집해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흥신소인 줄 아는. 여기서는 그냥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현실 고증 잘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폐 스펙트럼인데 천재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정 드라마다. 근데 이걸 계속 보니까 우영우가 자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보게 되더라고요. 법정 드라마라는 그 본연에 충실하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정 드라마인데 자폐인 변호사가 있는 것일 뿐이지 자폐인 변호사의 뭔가 인간 승리, 네. 뭐 신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자폐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보게 되고 장애 직원 자체에 노출되니까 굉장히 같이 처음에 갔다 먼저 그 의식을 외부에서 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대하잖아요. 만나는 거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원하지 그냥 않았던 보통 거니까 변호사들한테도 사람 자체를 어려워요. 봐라. 미안해요. 그런 거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들더라고요. 실례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영우가 변호사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김밥을 자랑스럽게 먹게 되었습니다. 우영우를 보고 변호사님을 보면 약간 느끼는 게 실제로 제가 의뢰인하고 상담할 때 있잖아요. 우영우 보셨죠? 그 영우 몇 화에 무슨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처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때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쓰이고 있네요. 네. 시즌 2에서는 가사 사건도 좀 본격적인 쟁점으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가정 내의 일이라 치부되긴 쉽지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복 추구권, 그 사람 인생이 걸린 정말 중요한 쟁점, 비하인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 일단 이혼은 좀 나쁜 거다라는 편견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혼이 네 혼자 행복하려고 가정 깨고 나가냐라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좀 다루어졌으면 다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즌 2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안 맞았는데요?